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대략 한 10여 년 전 또는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전자파가 뇌종양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해서 뇌에 염증 생긴다. 즉 뇌가 썩어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뇌종양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서 전자파 위험성이 글로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한국에서도 논쟁이 아주 치열했지 않습니까? 이 논쟁은 결국 스마트폰의 전자파 차단 조치 강화하는 선에서 또 전자파 위험성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간다 뭐 이런 선으로 허지부지 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거 아닌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위험성은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전자파가 위험하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인간과 생태계에 어떤 인과 과정을 거쳐서 위험을 야기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밝히지 않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연구만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챗 GPT한테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용량과 전자파 세기,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과 전자파 세기, 이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숙제를 줬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가 조사를 했는고 하니, 그러니까 배터리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양을 우선 비교해 보면, 전기차는 대략 한 30kWh에서 100kWh 사이의 용량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은 2000mAh에서 5000mAh 사이의 용량을 쓴다. 이렇게 보고를 하네요. 그래서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킬로와트아워는 전기차에 사용하는 용량이고 킬로와트아워, 스마트폰에는 미리암페어아워 이렇게 단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시키지 않는 한 정확한 비교는 이제 불가능한데 우리는 정확한 것보다는 대략 산수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킬로는 10의 3성이고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성이니까 기본적으로 10의 6성배, 다시 말하면 100만 배 차이 난다는 건데 이것은 전압이 같을 때 전류량의 차이가 전기차가 스마트폰보다도 100만 배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같은 전압하에서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단위를 통일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뭐 당연히 전기차가 전력량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100만 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십만 배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되는 전자기파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 전기차는 수백 마이크로 테슬라, 마이크로 T 있어서 마이크로 테슬라, 전자기파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스마트폰은 한 수십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스마트폰보다 최소 수십 배 이상 더 강력한 전자기파 발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할 것 같고요. 즉 스마트폰의 전자기파 위험성보다 전기차 전자기파 위험성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이런 거 이제 이건 뭐 조사하기 전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데이터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자체의 무게가 엄청나고 충전 전력을 무슨 전기, 충전하는 전기를 뭘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운행 중에도 상당한 CO2를 배출하고 있고 리튬의 물리화학적 성질 때문에 화재 폭발 위험이 너무나 많은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전기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전기차 그 자체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퇴출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경제적인 새로운 배터리가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전기차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전자파 위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파의 본질,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전자파 차단의 원리, 이게 실천적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자파 차단의 원리를 알고서는
각자가 개인이 알아서 전자파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그 습관을 가지는 게 이게 실천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주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아이오닉 5 배터리 용량은 롱 레인지가 72.6kWh라고 하고요. 스탠다드가 58kWh라는데 조금 전에 그러니까 현대차의 신형 코나 EV가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배터리 용량이 64.8kWh다. 즉 아이오닉 5의 스탠다드보다 더 큰 놈을 갖다 실었다는 겁니다. 배터리를. 그리고 모터는 150kW 모터를 써서 주행거리 410km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광고성 기사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말이죠. 전기차 주행거리 길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연구하니 배터리를 더 많이 장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하니 배터리 많이 실었다는 것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 완전 멍청한 짓이고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너무 무겁잖아요. 거기는 그냥 전기를 저장하는 도시락통 역할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저 지금 용량이 크다는 것은 더 많은 전자파 발생 가능성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균적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기차 그 주행거리 길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무거운 배터리를 많이 실는 거기에 능사는 아니다. 요 정도 지금 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그 본질은 전기 에너지가 진동하는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비트의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본질은 일종의 인간이 만든 빛이라는 겁니다. 빛. 여기서 진동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구마구 흔들어 버린다고요. 진동한다는 거. 가령 가막산 입구에 출렁다리 건너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예전에 몇 번 갔는데, 그래서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마구 쿵쿵 굴리고 막 뛰어가 버리고 이렇게 진동을 즐기는 편인데, 저는 그렇다 치고 어떤 분들은 그것도 어지러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분도 있습니다. 왜 주저앉습니까? 무게중심을 낮추면 진동 효과가 팍 줄어들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파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파동. 그래서 가시광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기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어떤 전자기파는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뚫고 지나가면은 이게 파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동한다고 마구마구 흔들어 버린다고, 세포를 강력하게 흔들어 버린다고. 그게 고주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주파. 1초에 수십억 번, 수백억 번 이상 흔들어 버릴 수 있다고. 그거 아닙니까? 감마선 주파수는 그 전자파 스펙트럼 있는 에서 감마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10의 21성 헤르츠입니다. 10의 21성 번을 1초에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의 8성이 초당 1억 번 흔드는 건데, 초당 1억 번을 10의 13성 속도로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마도 슬슬 이렇게 해줘야 되지, 10의 21성 속도로 주물러 버리면은 죽죠. 그 전에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가령 뇌세포를 저렇게 강력하게 흔들어 버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끔찍하죠. 세포끼리 마구마구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사져서 죽어버리겠죠, 세포가.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알아서 죽은 시체를 빨리빨리 처리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수북하게 쌓여버리면 그런 거 썩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전기장의 직각 방향으로 자기장이 또 진동을 한다는 거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직각으로 진동하는데 요 두 가지의 또 직각인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전자기파 본질은 전기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강력하지만
보이지 않는 광선이다. 예.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 너무 강력한 거는 살인 광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류만 흐르고 전자기파는 생기지 않도록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전류는 필요한데 전자기파는 없으면 좋겠는데 그거 선택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고요. 요걸 산수로 증명을 한 것이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사진으로 구경만 하시죠. 구경만. 예. 아주 재밌는 것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물리 상식, 여기서 상식이라는 것은 가령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는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은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V로 운동하는 질량 M인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스퀘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에서 성립하는 그런 기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파도 운동하는 전기 에너지 아닙니까? 이게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게 재미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니 그러니까 전자파는 질량이 없거든요. 전자파는 질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가 지금 광속으로 이동하는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한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 이것도 상식입니다. E 이퀄 mc 제곱이라는 거, m은 질량이고 c는 광속도 아닙니까? 빛의 속도. 그래서 이것도 상식입니다. E는 mc 제곱. 한국 사회에서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이거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문돌이도 이런 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깡통처럼 수소가 H2O인데 뭐 일단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걸 이제 E 이퀄 mc 제곱 이걸 염두에 두고 위에서 본 운동 에너지식 2분의 1 mv 스퀘어에서 속도 V를 광속도 C로 대체를 해버리고요. 2분의 1을 뭐 하여튼 떼버리면은 전자파의 질량 유사한 어떤 것을 도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공식의 아날로지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중요한 어떤 그 발견, 빛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빛은 언뜻 보면 파동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입자 같은 성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이중성, 빛의 파동성, 입자성, 요거 알아낸 게 양자역학의 매우 중요한 발견이고 또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자파의 입자성과 관련되는 어떤 인자 도입하면은 저 위에서 봤던 저 식을 완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걸 더 이야기하면은 아주 재미없어서 다 이제 그만 시청 스톱해버릴 것 같아서 일단 요 내용은 요 정도로 스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자기파는 질량도 없는 것이 파동의 형태로 빛의 속도로 지금 전기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라는 게 초당 30만 킬로, 3 곱하기 10의 8성 미터 퍼 세컨입니다. 이거는 상수라는 거 아닙니까? 상수. 그러니까 상수라는 것은 미분하면 0이 돼버리니까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파의 속도도 같은 매질에서는 일정하다는 겁니다. 예, 같은 매질에서는. 그래서 파동의 속도라는 것은 파장과 주파수 곱한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있는 전자파 스펙트럼 그 사진에서 파장과 주파수를 곱하면 일정한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성 미터 퍼 세컨 되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에 지구상에는 가시광선 중심으로 파장이 짧은 자외선, 파장이 긴 적외선 요 정도만 존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인간과 동식물의 삶에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도만 빛이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구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모든 스펙트럼이 다 존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 당시 지구는 전자파 공해가 전혀 없는 전자파 청정지대였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전자파, 즉 주파수가 매우 높은 거, 그래서 파장이 짧은 거, 요거는 지구상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는 살인광선이 때문입니다. 주파수 높은 거는 살인광선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온갖 스펙트럼의 그
전자파가 다 있죠. 다 엄청 많죠. 그런데 우주에서 매 순간 무더기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그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살인광선 전자기파를 지구가 그 자기장을 통해서 또 지구의 대기를 통해서 다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전자기파 차단 장치가 지구에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이제 그런데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는 원래 없던 그런 전자기파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다시 인간이 지금 그 만들어내 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X선 같은 거. 이거 본질은 매우 위험한 거 아닙니까? X선. 왜 위험합니까? 사람 몸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알이 뚫고 지나가면 죽잖아요. 전자파도 많이 뚫고 지나가면은, 그래서 아주 강력한 전자파가 많이 뚫고 지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요 X선을 의료 목적으로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 통제하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그 인간이 만든 전자기파, 감마선. 이거는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되는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감마선은. 지구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예? 자연적으로는 지구에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방출되는 방사선, 매우 약하게 존재할 수는 있는데 감마선. 근데 초강력 감마선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인공적인 핵분열입니다. 즉 핵폭탄과 핵발전소, 거기에 감마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죠. 예, 아주 강력하게. 쪼이면은, 가까이서 쪼이면은 바로 죽어버리죠. 예. 그래서 원자 핵이 분열하면은 그 핵이, 그래서 핵이 붕괴를 하게 되는데 무거운 물질에서 가벼운 물질로 물질 자체가 변한다는 것이죠, 이거. 예? 그게 핵분열입니다. 물질 자체가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콜 MC 스퀘어라는 이 공식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알파선도 나오고 베타선도 나오고 감마선도 나오는데 알파선, 베타선은 뭐 신경 쓸 게 상대적으로 없고요. 감마선이 전자파로서 방출된다는 겁니다. 이거 파장이 너무나 짧다. 그래서 주파수가 너무 높다. 아까 본 것처럼 10의 21성 어떤 것 차원이라는 겁니다. 10의 21성 주파수가. 예? 그래서 주파수가 매우 높은 고에너지 전자기파다. 그래서 투과하면서 지나가는 부위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초당 10의 21성의 빈도로 두들겨 패는 것과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핵폭탄이나 핵발전소 그 방사선 누출 사고 일어날 때 가까이서 저 감마선 맞으면 바로 죽어버리거나 좀 멀리서 맞더라도 병신이 돼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뭐 그것이 바로 방사선 위험 아닙니까?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파는 안 보이는 살인광선이다. 매우 위험하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전자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파 아니겠습니까? 전파. 적외선보다도 주파수가 낮은 저주파 영역에 다 속합니다. 이거 고주파로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파장이 상대적으로 긴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파는. 그래서 이거는 생태계에 해롭지 않게 강도를 조절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다 운영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파를 송출하는 곳, 그 전자파 강도는 엄청 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을 것이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그 업무상 차단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초고압 송전선이든 가정용 전기를 보내는 저압의 전력선이든 집에 전기선 다 있잖아요. 그 전기 지나가는 그 전력선. 전력선 주위에는 반드시 지금 우리는 한국은 60Hz를 쓰기 때문에 저주파 전자기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자기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것도 일단 챗 GPT한테 한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대답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하여튼 챗 GPT 요즘 많이 여러 가지로 한번 활용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 수준은 아직 합격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하여튼 정리하는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챗 GPT가 말하는 것을 일단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고주파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장 무선 통신이나 위성 통신이나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환경 이게 다 이제 고주파 발생하죠. 고주파 전자파 발생하는데, 예? 그다음에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전자파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저주파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또 한편 하면서, 저주파는 언제 발생하느냐? 여기 좀 위에서 봤던 초고압선이 흐르는 송전선 주위에 아주 저주파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신체를 관통하기가 용이해집니다. 하여튼 몸속에 들어가야지 무슨 문제를 야기할 테니까. 그래서 저주파는 신체 관통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저주파를 하더라도 강도가 너무 강력하면은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신체 내부로 들어가면은 저주파이기 때문에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파장이 긴데 몸속에 들어가면은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건강한 젊은이들한테는 영향이 없겠지만은 노약자들이거나 어린애들이거나 아니면 심장이 특히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압선이 흐르는 송전선 주위에는 극저주파 전자파는 발생하는데 그게 매우 강력하다는 겁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약한 저주파 전자파는 몸속에 들어가기 힘드는데 아주 너무나 강력하면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주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 지금 챗 GPT가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지금 강하게 진동하는 것이 이게 전자파니까, 요게 지금 살아있는 세포니까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는 거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염증 또 산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해서 세포 손상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끔찍한 말입니다. 예. 세포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논쟁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의 전자파와 뇌 종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연구 결과도 있다. 이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초기에 말씀드렸던 10년, 20년 전에 글로벌 논쟁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가 전자파에 노출되면은 특히 태아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챗 GPT 하는 말은 아직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드러난 건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은 거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바로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이런 어떤 결론은 거의 내려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계속 추가 연구 필요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구비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어떤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파는 매우 해롭다. 즉 살인광선이 될 수 있다.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우리를 죽일 수 있다. 병신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알아서 전자파를 피하고 막고 차단하는 거, 요거 실천적으로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령 자외선도 전자파의 일종이잖아요. 자외선 너무 많이 쬐면 피부암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백인들이 위험하다고 하죠.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외선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왜냐하면은 자외선과 콜레스테롤이 반응을 일으켜서 지금 살아있는 동물 세포에서는 비타민 D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일종의 광합성 아닙니까? 비타민 D도. 그러니까 동물의 광합성이 바로 비타민 D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물에는 콜레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자외선이 내리쬐더라도 식물은 콜레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 D 못 만들고, 그래서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이 없다고요. 비타민 D가 없다고요. 그러나 동물성 피부에는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외선 갖고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X선 너무 많이 쬐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령 핵 분열할 때 나오는 입자, 가령
알파선 같으면은 뭐 종이 같은 걸로도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감마선 같으면은 이거는 매우 강력한 그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납 용기로 둘러싼 다음에 콘크리트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콘크리트로 둘러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차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오는 X선, 감마선 이런 거는 지구 자기장이 다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야지 지구의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엔사나 국제암연구기구 IARC에서는 전자파를 바람인자 2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령 그 송배전선로나 가전제품 이런 거 여기서는 극저주파 이제 그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실천적으로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은 강도가 약할 것으로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될 것 같고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죠. 어쩔 수 없이 간다 하더라도 안전장비를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으면은 여기서는 통신용 고주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800MHz에서 2.5GHz까지 그러니까 고주파는 기본적으로 주파수 높아질수록 위험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전자파가 다릅니다. 충전할 때는 우리 그 한국 같으면 60Hz 이 전기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충전할 때는 저주파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초고속 충전할 때는 매우 강력한 저주파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럼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에 뚫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래서 특히 지금 그 초고속 충전 왜냐하면 초고속 충전해야지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초고속 충전을 많이 이제 늘려 나가는 그런 편인데 이거 상당히 위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나 대책은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운행할 때는 고주파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대략 100kHz 대 고주파 전자파가 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운행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 인버터, 전기모터 이런 데에서 발생을 하고요. 지금 이 전기차 같으면은 엄청난 전력량이 배터리에 DC 전력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인버터를 통해서 그 전력이 엄청난 전력이 인버터를 통해서 인버터 지나가면서 교류 전력으로 바뀌고요. 그 과정에서 전자파 나와야 되고요. 전기모터 돌려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전자파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령 그 브레이크 같은 거 밟을 때 그 회생 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꾸로 그걸 이제 그 브레이크 패드를 갖고 이제 그 달리는 걸 꽉 잡아주는 그런 것보다는 발전기를 돌려버리죠. 그럼 거기서도 발전하면서도 전자파 나오고요. 그렇게 발전된 그거를 이제 배터리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발전한 거는 교류 전력이 나오니까 그걸 다시 그 컨버터로 가서 그 인버터 컨버터가 결국 전력 반도체 통하는 건데 그 막대한 전력이 다시 DC로 변환돼서 그 과정에서 또 전자파 나오고 배터리 저장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전력량, 막대한 전력량이 인버터 왔다 갔다 한다고요. 전력 반도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그래서 그 전력 반도체 상대적으로 열이 적게 나오는 전력 반도체가 중요하다. 이전에 한번 그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전자기파가 지구에 없었는데 지구는 전자기파 청정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인간이 만든 온갖 전자기파로 지금 뒤덮이고 있다, 오염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정말 실천적으로 중요한 거 전자파 차단의 원리가 뭐겠는가? 이거는 또 상식으로 돌아갑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쿠럼의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작동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나 모든 곳에서 성립하는 거죠. 쿨럼의 법칙, 전기력의 세기, 일렉트릭 포스, 전기력의 세기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 세기라는 것도 거리를 2배로 떨어지면은 세기는 4분의 1이 되고, 가령 거리가 10배가 되면은 세기는, 전자파의 세기는 100분의 1로 감소한다. 그래서 충분히 약해진 전자파는 그 없는 것으로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전자파 발생하는 곳에는 멀리 떨어져야 되죠. 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업무상 가야 한다면 차단 장비를 잘 갖추어서 가야 한다, 이런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가 파동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동을 흡수하거나 반사시켜버리면 됩니다. 반사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매질의 특성, 매질이라는 게 공기, 물, 종이, 가령 커튼, 이런 것 전부 매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질.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매질의 특성을 결정하는 그 어떤 그 인자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뒤에서 보기로 하는데, 뭐 이걸 사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4가지가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볼 거고요. 그래서 공기, 물, 종이, 커튼 이런 게 전부 매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빛도 전자파이기 때문에 가령 빛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는다거나 커튼을 사용하잖아요. 커튼.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요. 어떤 분은 얼굴을 보자기로 둘러싸버리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팔에 토시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차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중에서 알파선은 종이로도 차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알파선은 신문지도 뚫지 못한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런데 감마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생각하면은 두꺼운 납덩어리로 둘러싸고 콘크리트를 두툼하게 밀봉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콘크리트 이런 것도 꼭 감마선이 통과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매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처럼 전자파 차단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그 스텔스 전투기에 사용하는 스텔스 기능이라는 게 전자파 차단하고 한번 흡수해버리거나 난반사시켜서 레이더로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자파 차단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리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전자파 차단제 원리. 아까 위에서 봤던 매질의 전자기적 특성을 결정하는 그 물질의 특성 4가지. 그래서 전자파 차단제를 만들 때는 유전율, 자기 유도율, 전도율 이런 거는 팍 낮춰버리고 손실률 크게 하는 이런 물질을 개발을 해서 몸에 바르는 거죠. 전자파 차단제 되는 거 아니냐. 스텔스 전투기 같으면 페인트로 해서 발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가령 전자파 이용하는 거, 레이더는 전자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물체의 거리, 방향, 속도 감지하고, 레이저는 이것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은 개인으로서는 우리 같은 이런 하나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전자파 발생 원천에서 가급적 멀리 충분히 거리를 두는 것, 떨어져 있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할 때 충전 장비 주변에는 저주파, 전자기파가 아주 강력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게 최고죠, 뭐.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니까. 그래서 특히 초고속 충전하는 곳은 비록 저주파 전자파이긴 하지만 그 세기는 매우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최고이지,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저 차단 장치 지금 잘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운행 중 인버터, 모터, 배터리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주파 전자기파, 이거 차량 내부에서 완전히 차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다 설계해서 나오겠죠. 이거 그대로 전자파 구입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죠, 지금 당연히. 근데 차량 내부는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지금 그 임신부 어린애들이 장시간 타고 다녀도 안전한지 그건 지금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는 것이고, 가령 도심 지역 생각해 보죠. 여기는 수십, 수백, 수천 아니면 앞으로 수만 대 전기차가 하루 종일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강력한 고주파 전자기파 발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이것은 이게 참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피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